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소폭이나마 안정을 찾았네요. 그러나 좀 강한 반등, 하루 정도는 반등이 나타나야 한국 주식시장이 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올라가다 말아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V자의 기술적 반등은 없을 것이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보합선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작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불안한 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일 시장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 미국 시장의 추가 폭락은 하지 않고 하락 마감을 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듯한데 그 내면을 보면 PMI 종합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긴축 강도가 좀 낮아질 것이다. 잭슨홀에서 뭐 강한 그러한 발언은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살짝 돌아서다가 다시 무너지는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PC 지수 발표, 잭슨홀 미팅 이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9월 21일에 있을 FOMC 앞까지 약 한 달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모든 악재가 시장에 다 쏟아졌죠. 모든 악재가 시장에 쏟아지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예방주사를 맞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예방주사 백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 하락 방어선을 확실히 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무너지면서 또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을 거냐 이러한 상황과 기로에 놓여 있는데 오늘 저녁이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오늘 아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락보다는 횡보 전망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하나는 달러 강세, 그렇죠? 하나는 에너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시장을 관통하는 두 가지 큰 키워드인데 어제는 달러 강세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의 바닥은 지킬 수 있는 상황. 따라서 큰 상승을 할 수 없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시장의 전망이다. 따라서 뭐 늘 하는 소리지만 개별 종목 순환매매 장세 이런 장세가 오늘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시장을 보니까 조선기자재, 유정용, 강관, 태양광, 방산 이런 기존 원전 이런 기존의 강자들이 시장에서 다시 무너지지 않고 수익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당분간 이러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힘든 시장이 되지 않겠나. 대신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10%를 작게 잡고 올라오면 치고 빠지는 전략, 이 전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속살을 한꺼풀 두 컵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47, 나스닥은 거의 제로에 끝났고 S&P 500은 0.22% 하락을 했죠. 다우가 살짝 오르다가 다우는 빠진 후에 일어나지 못했고 나스닥은 올랐다 내렸다 큰 하루 안에도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가 초반에 상승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영선을 기준으로 보합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장세. 톱니바퀴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 발단이 유럽에서 나타나는 거죠. 유럽의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러시아는 장기전에 도입을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이제 겨울이 오는 거죠. 탱크가 움직일 수 있는 탱크가 빠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딱딱한 땅이 되는 그러한 겨울이 오면 러시아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올 연말까지는 내년 봄까지는 러시아 쪽의 승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전쟁터이다. 이렇다면 국내 주식, 글로벌 주식 시장은 여전히 에너지 문제 속에서 늪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러한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따라서 에너지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두고 조선, LNG 관련 기업들, 기자재, 태양광, 풍력, 그린에너지
이런 쪽으로 시장의 방어막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일단 가져가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죠. 한국경제TV가 전한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8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가 44.1을 기록했다. 27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 네,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양날의 칼이죠. 네, 긴축 강도를 낮추기도 하지만 결국 긴축 강도 낮춰서 얻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무너진다면 주식시장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미국 7월 신규 주택 판매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했다.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5%대 위로 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급락을 했다는 것은 미국의 전체적인 전방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미국의 진로우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같은 집방과 같은 건데 미국의 이제 인터넷으로 집을 사고 팔고 부동산 관련 기업인데 미국 집값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에 4조 원 추가 군사 지원을 한다. 중장기 방어 태세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다. 이제 미국도 중장기 전쟁 장기화에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가 글로벌 무역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 둔화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 견제 입법급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의 대중 통합 대응팀을 신설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트위터의 점포함 책임자가 당국에 내부 고발을 했는데 해킹과 스팸 방어 능력을 부풀려서 보고를 했다. 그래서 트위터가 오늘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웨도봇이라는 증권사가 밈 주식인 AMC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주당 2달러를 제시했다. 지금 9.56달러 정도를 하는 그런 밈 주식의 대표적인 AMC 엔터테인먼트인데 2달러를 제시했다는 것은 동사가 향후에 박살날 가능성, 이 밈 주식 정말 무섭고 어렵죠. 국내 동학개미 중에서는 서학개미 중에서는 밈 주식을 잘 하지 않는 분도 있으신데 또 어떤 분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인덱스 3배째, 3배짜리를 건드는 그것도 인버스로 건드는 유일한 국민들 중에 한 국민들인데 대단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돈은 소중하게 보수적으로 굴려야죠. 결국은 누가 하락장에서 잘 방어하느냐가 전체 자산의 큰 수익을 좌우하는 게 하락장에서 방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도 하락장에서 얼마나 방어책을 잘 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게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기준이죠. 하락장에서 자기 돈을 잘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이 PMI 지수라는 게 여러 지수가 있는데 우리 미시간 ISM 제조업 지수 거기에 관련된 PMI 지수가 얼마 있는지 알았는데 S&P 글로벌 플래시 US PMI 컴포지트 아웃풋 인덱스다. 컴포지트는 것은 우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아가지고 PMI 지수를 만든 것 같은데 영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은 시장이 여전히 좋은 것이고 영선 아래에 있으면은 무너진 건데 지금 영선 아래에 무너졌다. 특히 서비스업 지수가 그동안 잘 버티다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우리 소비와 직관적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향후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징조와 같은 것인데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관통하는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에너지하고 이제 환율이라고 그랬죠. 달러 강세. 어제는 0.46% 달러 지수가 소폭 하락하며 108.54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PMI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하고 인플레이션이 소비를 짓누르면서 이러한 것들이 달러 지수를 살짝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뭐 그 조정 강도가 크지는 않죠. 0.46이면은 108.54인데 이게 지난번 105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때 빠져서 하락 트레이를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고 이 달러의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아서야 글로벌과 이머징 시장에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그 고구마 실타래처럼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가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살짝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는 3bp 올라서 3.07, 2년짜리가 3bp 빠졌나요? 2년과 3년이 이제 24bp로 네, 스프레드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50bp 가까이 가서 48bp까지 갔는데 이제 24bp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는데 10년짜리가 많이 올라왔죠. 2.8대에 있다가 3%까지 올라오고 2년짜리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올라오죠. 10년짜리가 더 많이 올라오는데 10년짜리가 올라왔다는 건 제가 두 가지 의미를 하겠죠.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긴축 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 수 있다. 모기지 채권을 팔 수 있다. 뭐 이러한 장기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수치고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미국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2% 하락해서 167달러. 테슬라가 좀 강하게 버텼네요. 2.26% 상승하면 889달러. 다시 900달러가 무너졌는데 테슬라 이제는 뭐 700달러 근처만 사서 900달러 근처만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부동산은 900달러를 치고 올라갈 힘이 이제 안 보인다. 물론 FSD도 가격을 막 올려보면서 오히려 빠져버렸는데 20%나 넘게 FSD를 올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테슬라에게 좋은 거냐 뭐 여러 이야기는 있습니다. 리비안을 봅시다. 마이너스 2.57% 하락하면 32달러. 리비안의 하락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47% 하락하면 276달러. 엔비디아는 0.86% 상승했네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상승했는데 너무 많이 하락해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타났는데 생각보다도 약하다. 한 3%, 4% 푹푹 치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반등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엔비디아가 곧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게이밍 쪽은 안 좋지만 데이터 센터향이나 전장향 반도체에 대한 판매와 가격은 충분히 견딜만 하다. 이 부분을 포커스를 가지고 봐야 된다.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TSMC도 0.87% 상승하며 8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77% 하락하며 57달러, 메타 플랫폼은 마이너스 1.1% 하락해서 161달러. 우리의 노블록스도 1% 넘게 하락을 했네요. 41달러. 50달러 근처까지 가서 방어선을 칠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모습.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로 유일하게 돌아오지 않은 게 메타죠. 메타 관련 종목들이 거의 순환매로 돌아오지 않는데 게임도 살짝 오르다 무너지고 게임 코인 관련 그런 블록체인의 그 시스템, 메타 플랫폼, 메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에너지 문제로 모든 게 넘어갔다. 에너지는 것은 이러한 과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지 않습니까? 건조하고 만들고 관을 깔고 배를 건조하고 실물 경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상의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시장이 돌아가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도 1.75% 상승하며 전일되면 21,500달러를 넘어가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주식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좀 더 빠지는 모습, 변동성이 더 큰 모습은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인데 시장은 모든 악재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오늘 한국 시장도 주초 이틀간의 하락폭에서 벗어나 보합 혼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진정시킬 요인이 겨우 너무 과하게 빠진 가격이라는 한 가지 요인뿐이며 아직도 온갖 부정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잭슨홀 미팅에서 강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글로벌 공조, 긴축 연장에 대한 발언이 이미 너무 시장에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내생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긴축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방점이 더 찍힌다면 시작은 9월 21일 FOMC까지 좀 반등,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충분히 과연
이 잭슨홀 미팅의 악재 발언에 대비한 내생이 생겼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주식시장하고 한국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반등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느 선에서 하락선이 멈추고 소폭 반등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 감축권 수혜주인 그린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LNG선 관련주, 일부 유종용 강간 제조업체인 철강회사, 이런 종목들, 다음에 방산, 원전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다시 리더로 떠오르면서 포트폴리오의 그 상층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없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소외되는 외로움을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에브리봇을 보면서 두 주를 하겠다 했다가 유상증들 한 주로 하겠다고 정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 회사 오늘 좀 주가가 박살날 것 같은데 어제 좀 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 오늘 좀 올라오면 일단 좀 줄여주시죠. 한 50%까지는 가감히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은 작은 변동성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불안한 양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조선기자재, 보냉제, 일부 철강, 태양광, 방산, 원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지속 보유하자.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플러스 10% 정도 먹고 던져버려야 되죠. 단기 단타이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버퍼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견딜 수 있지만, 신규로 들어간 사람은 10% 정도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강좌인 방금 소개한 종목 이외에는, 섹터 이외에는 특별히 눈에 들어온 종목과 섹터는 없습니다. 지금은 매수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자산을 지키는 영역, 그렇죠? 여기서 다시 2,500을 회복하고 기술적 반등이 온다면 30% 정도의 현금은 늘 마련을 해라. 제가 입에 침이 맞도록 30% 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배트 짧게 잡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서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거의 50%에서 40%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팔고 제가 말한 뭐 방산, 뭐 그린에너지, 조선기자로 옮겨 타야 되느냐? 저는 과감하게 30%는 옮겨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눈 딱 감고 반 덜어서 옮겨 타서 10에서 10% 먹고 또 앞가지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서 리커버리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좀 과감한 전환과 스위칭 전략을 또 한번 강권해 드립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시장의 안정을 찾고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카페 친구들, 우리 블로그 친구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 좀 용기 잊지 마시고, 네, 좀 힘 꽉 주시고 단단히 견디는 그러한 하루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